주변을 보면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전화도 카톡도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싫거나 연락하면서까지 만나고 싶지는 않아서 굳이 상대에게 연락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힘들 때는 괜찮냐고 먼저 전화해서 안부라도 물어주면 고마울 텐데 30년 지기 친구도 전화 한 통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외로 연락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먼저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와 당장 피해야 할 사람의 5가지 특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말이 길어지다 보면 구설수에 오른다. 우리는 종종 대화를 나누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말이 길어질수록 실수로 말이 헛나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상대가 나에게 연락을 먼저 안 한다는 것은 나에게 할 말이 없다는 것이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되면 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말이 길어지면 꼭 실수하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3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도 모르게 민감한 주제나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무심코 한 말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에 대한 의견을 말하다가 그 친구가 기분을 상할 수 있는 말을 해버릴 수도 있죠. 둘째, 긴 대화는 때때로 시기나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성공이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때로는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자신의 최근 성공에 대해 자랑하다 보면 다른 친구는 자신의 성취와 비교하며 속상해할 수 있죠. 셋째, 너무 친해지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이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먼저 연락을 안 하면 굳이 연락을 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명확한 신호다. 먼저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아쉬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더라도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다 연락이 되더라도 대화의 90%는 자기 문제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내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정말로 깊이 있게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쪽만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관계는 결국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연락 안 하는 사람은 왜 생각하지? 그냥 같이 연락 안 하면 된다. 따라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정말로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가는 인연은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니까요. 세 번째, 어차피 혼자가 편하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흔히 기대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당연히 이렇게 해주겠지? 하지만 그 예측이 빗나가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 커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평생 연락을 먼저 잘 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 연락이 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상대의 대화에 진심으로 대하고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싫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편한 겁니다. 친구는 별로 없지만 혼자 편하게 지내며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처음에는 외롭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나이 들면 시절 인연인 것을 깨닫고 나를 챙깁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에게 먼저 연락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를 하는 게 훨씬 몸과 마음 건강에 좋기 때문이죠.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지금부터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삶의 지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살면서 이 사람만큼은 당장 피해야 할 유형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시간과 돈을 안 쓰는 사람.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배우거나 얻을 게 있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일반 친구 사이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호구로 밖에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베푸는 시간과 돈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만나며 감정 소비와 에너지 소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단언컨대 당신의 인생에서 만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더 상처받기 전에 반드시 거리를 두고 지내자. 꼭 주의하자. 나에게 시간을 쓰지 않으면 나도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 두 번째, 틈만 나면 뒷담화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사람. 만나면 꼭 다른 사람을 까내리며 거기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없을 땐 나를 까내릴 사람들이다. 해봤자 아무 득도 없는 뒷담을 2에서 3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며 하는 걸 보면 참 안쓰럽고 불쌍하다. 명심하자. 자신의 인생이 보잘것없으면 상대방의 인생을 어떻게든 물고 뜯으며 희열을 느낀다. 뒷담이 일상인 사람들은 반드시 거리를 두고 절대 그 뒷담에 동조하지 마라. 당신이 동조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뒷담할 사람들이다. 뒷담화하는 사람만큼 바로 손절해야 할 사람도 없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까내리는 사람.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까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을 까내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위로 올라서려 한다. 자신이 당하는 건 못 참아 하지만 남을 희화화하고 상대방에게 저지르는 무례는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유형이다. 이런 유형은 반드시 걸러야 한다. 계속 옆에 두면 모기처럼 나를 짜증나게 괴롭힌다. 반면 평생 갈 사람은 절대 남을 까내리지 않고 오히려 남을 높여준다. 자신이 돋보이기보다 상대방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 이런 배려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높여준다. 네 번째, 화가 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 평소에는 안 그런데 화가 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갈등이 없을 땐 더없이 평화롭지만 갈등이 생기는 순간 맹수로 변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폭탄과 같다. 화가 나는 순간 오히려 이성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감정을 배설해버리고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사과를 할 때는 꼭 이런 말을 덧붙인다. 미안, 내가 화나면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해. 다 큰 성인이 본인 감정 컨트롤 하나 제대로 못해.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니 반드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화가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이지 않은 게 아니다. 다만 상대를 그만큼 배려하고 아끼기에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최대한 안 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이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이런 사람들은 평생 갈 사람들이다. 5번째, 작은 이익에 예민한 사람. 평상시에는 친절하고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나는 일에 예민한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손해가 아닌 이익 앞에서 더 예민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큰 이익을 앞두고 크게 뒤통수 맞기 전에 작은 이익에 눈 돌아가는 사람을 멀리하자. 그 작은 이익으로 당신을 쉽게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큰 걸 보지 못하는 소인배들은 절대 같이 갈 필요가 없다. 6번째, 열등감이 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 열등감이 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친한 친구가 잘 되고 잘하고 있더라도 불안해하고 배아파한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친한 친구의 잘됨을 축하하고 선한 동기부여를 받아 자신도 그 레벨로 가려 하겠지만 자신과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레벨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같은 레벨에 있게 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앞길을 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같이 진흙탕에서 구르기보단 한 발짝 거리를 두고 멀리서 열심히 구르는 모습을 지켜보자. 그게 우리 인생에도 훨씬 더 유익하다. 다음은 남 신경 끄고 나를 위해 사는 6가지 방법입니다. 하나, 부탁을 못 들어줘도 괜찮다. 남에게 퍼주고 정작 자신의 몫은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상대방이 어떤 부탁을 할 때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면 미안하니까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내서라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부탁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다. 내가 많은 걸 퍼주더라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걸 주지 않은 데 대한 섭섭함을 표시할 수도 있다. 남에게 퍼주는 인생을 살면 정작 나에게 남는 게 없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벅차고 힘들면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퍼줄 필요가 없다. 둘,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티를 내야 한다. 남에게 이것저것 퍼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무례하고 자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데 대해 섭섭하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냥 허어웃고 넘긴다. 하지만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격없는 무례함에는 응당불편함을 표출해야 하고 선 넘는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게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셋, 남이 아니라 나를 챙겨라. 남의 인생을 도와주고 그 인생이 잘 되도록 퍼줘봤자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건 없다. 일을 그렇게 하면 경력이라도 쌓이고 경험이라도 쌓이지. 인간관계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물론 남을 챙기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베풀어야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우선이어야 한다. 상대방을 챙기더라도 내 중심은 확실해야 한다. 내가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퍼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 넷, 날 싫어하는 사람은 그대로 둬라. 상대방이 날 싫어할까봐 그 사람들에게 다 맞추고 무조건 퍼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싫어한다. 너무 친절해서 가식적이야. 쟤 너무 다 맞춰줘서 별로야.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까내리고 싫어할 이유를 만든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 퍼주고 맞춰주며 나를 잃을 필요는 없다. 날 싫어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시간에 나를 좋아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라. 5.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야비하고 짜증나는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계속해서 파고들면 나만 손해다. 결국 그 일의 승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면 당연히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게 맞지만 그냥 넘어가도 별 문제 없고 괜찮은데 괜히 신경이 거슬리거나 상대방에게 한 방 먹이고 싶어 칼을 갈고 있다면 그 칼은 내려놓는 게 나의 정신 건강에 훨씬 좋다. 어차피 상대방을 찌른다고 해도 상대방도 나를 찌르게 되어 있고 누가 덜 많이 찔렸냐, 더 많이 찔렸냐의 차이지. 서로가 상처투성이가 되는 건 매한가지기 때문이다. 그냥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복수를 하기보다는 그냥 너는 인생 그렇게 살아라 라고 생각한 뒤 내 인생을 더 열심히 사는데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대장부처럼 살다 보면 내 주변에도 대장부같이 든든한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6. 나부터 챙겨라. 내 코가 석자인데 남부터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봉사나 선한 마음을 폄하하는 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으로 남들을 도와주는 게 그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의미이자 가치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박한 세상에서 일단 나부터 챙기고 내가 똑바로 서야 한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지갑에 빈틈이 없어야지 못된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 자신이 단단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용하고 흔들려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내 의견과 생각을 당당히 표현하자. 한 번은 속을지라도 2번은 속지 말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임을 기억하자. 내 기분과 마음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생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힘들 때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준 사람. 물론 기쁠 때도 내 곁을 지켜준 사람도 참 고맙고 감사하지만 내가 힘들 때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내 인생에서 밑바닥을 보고도 내 곁에 남아준 사람들이기에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인간으로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것을 보고도 옆에 있어준 사람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2번째, 별말 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만날 때마다 뭔가 발전적인 모습이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슈를 다뤄야만 할 것 같이 느껴지고 같이 있을 때 말이 없어지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가끔은 그렇게 긴장하며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아무 말 없이 편하게 만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옆에 아무 말 없이도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미 서로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에 말하지 않아도 얘가 지금 힘들구나, 어느 정도 생각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눈치채고 배려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배려심과 센스를 갖춘 사람들은 분명 내 인생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3번째, 상대방의 호의를 더 큰 호의로 보답하는 사람. 상대방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큰 호의로 보답하려 하는 사람은 항상 매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초심을 잃지 않으며 작은 기프티콘을 하나 받았더라도 기억하고 상대에게 어떻게든 자신도 베풀려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어떻게든 그 마음을 본인도 전해주려 하는 그런 태도가 서로의 관계를 훨씬 더 끈끈하고 돈독하게 만든다. 네 번째, 말과 행동이 예쁘고 배려 넘치는 사람. 미안해, 많이 늦었어. 괜찮아. 덕분에 여기 카페도 발견했다. 여기 좋지. 상대방의 미안한 감정을 얼른 없애주기 위해 덕분에를 사용해 화제를 돌리는 사람들을 간혹 본다. 그럴 때는 훨씬 더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저렇게 말과 행동을 배려심 있게 하지라며 때로는 경외감까지 들 정도다. 말과 행동이 처음부터 타고날 수는 없다. 예쁜 말과 상황에 맞는 행동들을 보며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해야겠다라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발전시킨 것. 말과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려심 있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다섯 번째, 나에게 긍정 에너지를 왕창 불어 넣어주는 사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그럼 그렇지, 너 안 될 줄 알았어라며 초를 치기보다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내가 지켜본 너는 분명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며 응원을 불어 넣어주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않더라도 돌이켜보면 그런 정신적인 도움이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기반이 된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살다 보면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대화보다도 나 스스로에게 건네는 대화가 적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중요한 질문에 대답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다 보면 우리는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하고 진정성을 담아 소통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연락을 필사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충분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누구의 연락이나 관심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인간관계와 자기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를 읽고